네, 안녕하세요.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. 네, 오늘은 공정기술 직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. 공정기술은 기본적으로 8대 공정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궁금하실지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제는 오픈 카톡방에서 자주 접하는 뭐 잘못된 정보 혹은 질문들 위주로 작성을 했고, 그리고 이제는 잡 디스크리션을 가지고 좀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좀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작성을 했고요. 2023년과 2024년도에 반도체 연구소와 그리고 각 사업부,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에 각각의 좀 직무를 작성을 해봤습니다. 작년에 23년이죠. 반도체 연구소에서 사람을 뽑을 때 공정 설계라는 직무로만 사람을 뽑았었죠. 하지만 제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, 그 공정 설계라는 직무 안에서는 이 TD라는 직무와 뭐 8대 공정하는 그 기술 직무가 나눠져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메모리나 파운드리 사업부에 공정 설계나 공정 기술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직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잘못 만들었다. 사람들 헷갈리게 이거 잘못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이게 올해 좀 변동사항이 있었죠. 그래서 그것도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반도체 연구소는 공정 설계라고 뽑았지만 TD와 8대 공정을 좀 같이 뽑았던 그 해당 연도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는 공정 설계와 공정 기술을 좀 각각 뽑았었죠. 그리고 이제는 공정 설계는 PA와 Y라는 부서였고, 개인적으로 이 부서 이름을 하나하나 다 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는 게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언급을 꺼려왔지만, 이렇게 그 직무 소개하는 영상에서 보면 부서나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, 이 직무 소개는 있는 직무도 있고 없는 직무도 있는데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24년도에 반도체 연구소는 공정 설계와 공정 기술을 이렇게 그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누었고, 이거 되게 잘했다라고 제가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. 잘했다는 게 있으면은 또 잘 못한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좀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, 그 이번에 뽑을 때 이제는 반도체 연구소에 공정 설계 그리고 공정 기술로 이렇게 나눠서 뽑았고, 그 제조 기술 담당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다 합쳐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, 여기에서 공정 설계와 공정 기술을 뽑게 되었습니다. 근데 생뚱맞게 헷갈리는 게 23년도에 메모리 사업부의 공정 기술이랑 24년도에 메모리 사업부의 공정 기술이 있어서, 아,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, 단순하게 이름만 보고 8대 공정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못해도 한두 명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 현재 메모리 사업부의 공정 기술은 평가 및 분석 업무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, 이거는 잡 디스크립션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헷갈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걸 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제가 또 요 잡 디스크립션에 요 직무 소개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이게 뭔지 대충 파악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꼭 회사가 헷갈리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, 이거는 지원자 본인들이 좀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정기술의 반도체 연구소, 그리고 이제 제조기술 담당, 메모리 사업부에 각각의 그 디스크립션 상에 있는 키워드를 갖고 온 거고, 반도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공정개발, 분석 기술로 나눠져 있었고요. 제조기술 담당 같은 경우에는 8대 공정기술, 개발 및 생산관리, 그리고 디펙에 대한 엔지니어링, 그리고 이제 공정 기반 기술의 연구.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정 설비 문제 분석 및 자동화 시스템 구현이라는 이런 키워드로 소개가 되었고, 공정 기술이지만 메모리 사업부의 공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스트 기술,
테스트 프로세스, 뭐 디자인, SSD, 뭐 패키지, 뭐 이런 부분입니다. 근데 메모리 사업부의 평가 및 분석을 보면 저 봐보세요. 테스트 프로세스 디자인 요 항목이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동일하죠. 여기 품질 관리 동일하죠. 그리고 이제는 그 품질 데이터 해석 요것도 동일하죠. 제가 봤을 때는 메모리 사업부의 공정 기술은 메모리 사업부의 평가 및 분석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 직무 소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2023년에 매공기와 2024년에 매공기는 같지가 않다. 혹시 8대 공정인 줄 알고 지원하신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,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셨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, 네, 이런 분야 쪽으로 네,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그 제조기술 담당을 소개를 할 때 그 작성했던 거고, 여기 보시면 제조기술 담당이 그 연구 개발 양산의 개발과 양산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와 마찬가지로 그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조기술 담당에서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가 공정 기술이 그 양쪽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서 나오는 8대 공정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, 제가 한번 8대 공정을 찾아봤습니다. 8대 공정을 찾아보면 이렇게 뭐 웨이퍼 제조, 산화 공정, 포토 공정, 시각 공정, 증착, 이온 주입 공정, 금속 배선 공정, EDS 공정, 패키징 공정, 이거를 8대 공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지만 그 공정 기술에서 얘기하는 8대 공정은 이 8대 공정이 아닙니다. 여기서 나누는 거는 뭐 이렇게 CMP, CBD, 메탈, 디퓨전, 클린, 임플란타, 엣지, 포토 이런 식으로 공정 기술을 8개로 나눠서 8대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, 이렇게 포토나 엣지나 클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죠. CMP도 명확한데, 뭐 임플란트도 명확하고, 여기서 이제 디퓨전, 뭐 CBD,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 뭔가 증착을 하고 뭔가 이 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유튜브에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에 이 8대 공정을 설명하는 거를 잘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두 개 정도는 봐봤는데,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, 이거는 반드시 한번 좀 읽어보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번 캡처를 해가지고 드렸고요. 좀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, 또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봐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제가 이제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이 디퓨전이라는 그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증착을, 그게 왜 증착이냐라고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뭐 디퓨전,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디퓨전과 CBD가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? 뭐 디퓨전에서 CBD도 해요? 디퓨전에서 CBD도 합니다.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그 영상도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, 이런 것도 다 그 면접 볼 때 질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게 그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도 꽤나 많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요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, 캡처도 한번 해놨고요. 그러면 이제는 잡 디스크립션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. 여기는 반도체 연구소에 그 반도체 공정 기술 직무고, 반도체 연구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메모리 제품과 파운드리 제품을 모두 다 아울러서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에서는 공정 개발과 분석 기술 이 두 개의 키워드에 각각의 좀 상세한 이렇게 뭐 문장으로 쓰여진 네, 키워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품 개발 관점이잖아요. 제품 개발을 위한 8대 선행 공정. 그러니까 8대 공정이긴 공정인데 선행 공정입니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포토에서 우리가 뭐 그 EUV가 이제 도입이 됐으면 이 EUV, 그러니까 앞서 나가서 이 N 플러스 2나 3일 때에 필요한 공정들에 대한 개발을 하는 거고, 여기 뭐 그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건 아마 HBM을 타겟팅해서 작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,
연구소에서 패키징 관련된 그 기술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같이 포함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물질,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신물질을 사용을 해야 되기도 하고, 그 신물질을 통해 가지고 신공정들을 기술 개발을 해 가지고 그 실제로 이제 구조적인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듈별 계측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공정 관리. 그러니까 이 모듈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많이 아시는 건데, 뭐 FEOL이나 BEOL, 그렇게 뭐 프론트나 백엔드 이런 그 한 구획을 다 나누는 담당을 따로 이제는 정하기도 하고, 그 내에서 우리의 공정이 계측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의 공정이 문제가 없는지 계속 관리를 해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개발 방법론 및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요소 기술 개발, 뭐 앞에는 뭐 여기 중점이라기보다는 요소 기술 개발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8대 공정 쪽에 네, 그 기술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, 방법론이나 뭐 프로세스는 뭐 이걸 어떻게 이제는 그 해야 될지, 뭐 새로운 게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거를 끄집어서 할 수도 있고,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신규 그 프리커서를 좀 찾아봤는데 증착 재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의 소재 개발, 이런 소재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뭐 PR을 바꿨다든지, 뭐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뭐 ALD면 ALD 막질에 뭔가 그 새로운 방식의 ALD 막질이라든지, 네, 그런 그 소재를 위한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, 전체적인 8대 공정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분석 기술이 옵틱, 이빔 등을 통한 디펙 인스펙션 기술 개발. 요거는 이제는 계측 쪽 인스펙션을 어떻게 할지, 우리가 이제는 그 요 공정 개발을 하다 보면 그 신공정이 들어오면 그것도 우리가 인스펙션해서 봐야 되기도 하고, 뭐 소재가 바뀌면 뭔가 소재가 바뀐 거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 거를 관찰해야 되기도 하고, 뭐 물질도 마찬가지고요. 네, 그런 부분에 대한 네, 계측 인스펙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디펙도 이제는 꼭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, 뭐 얘가 이제 물성이 어떻고 이제는 뭐 디펙이 어떤지 이런 걸 다 알고 있지만, 이렇게 신물질이나 신공정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게 발생되는 디펙적인 부분에 대한 물성 분석과 그 이제는 해야 되는 방향도 아마 제시를 이쪽에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요 밑에는 뭐 빅데이터는 뭐 워낙 반도체 쪽은 다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네, 이거를 활용해서 뭐 환경도 최적화하고, 그리고 이제 뭐 설비도 최적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메모리 파운드리의 그 제조 기술 담당 쪽이고요. 제조 기술 담당은 이 두 가지 제품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, 여기도 이제는 그 두 가지를 다 아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마찬가지로 여기도 8대 공정을 이제 중심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랑 디펙, 그리고 이제는 공정 기반 기술 연구라고 하면 네, 요거는 이제는 네, 공정을 따라가는 계측이나 이런 뭐 소재 분석 이런 쪽이고요. 얘는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8대 공정은 뭐 아시는 것처럼 포토, 엣치, 클린, CMP, 디퓨전, 임플란타, 메탈, CBD, 앞서 말씀드린 8대 공정이고요. 이게 회사마다도 좀 다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. 어느 회사에서는 아마 디퓨전 쪽으로 나누는 게, 어디는 아마 CBD일 수도 있고요. 네, 뭐 그렇게 좀 그 회사마다 다르고 약간 방식마다 뭐 이번엔 네가 가져가 뭐 그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, 바뀔 수는 있다,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증착 공정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신제품 양산을 위한 공정 최적화라고 하면, 우리가 이 공정 최적화를 항상 공정 설계 최적화랑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, 이 공정 최적화는 이 단일 공정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CBD의 어떤 막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파티클이 많이 떠. 그럼 그 파티클을 없애는 공정 그 레시피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레시피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공정 설계가에서 얘기하는 레시피는 순서도입니다. 프로세스,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,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 단일 스텝과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
그리고 이제 수율 품질 향상을 위한 불량 해결 및 공정 조건 표준화는 불량을 해결을 공정 설계는 못 합니다. 공정 설계는 원인은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원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 공정 기술에서 해결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티클일 수도 있고 뭐 패턴의 불량일 수도 있고 뭐 그 우리가 스택 커버리지가 안 좋아 가지고 뭐 어디가 좀 이렇게 좀 덜 됐다라든지 그런 문제를 이쪽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정 설계고 실제로 그거를 이 레시피 그 순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공정 설계의 순서도인 레시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일 스텝에 그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가 얘기하는 레시피가 그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분이죠.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정기 모니터링하는 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. 앞서서 반도체 연구소에서도 얘기한 공정 관리, 네,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공정 관리가 결국은 요 공정 관리랑 동일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반도체 연구소의 공정 기술과 그 제조기술 담당의 공정 기술은 거의 100% 겹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디펙들이 발생을 하고 이 디펙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을 하는 그 부서가 따로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구조적인 분석이라든지 뭐 물질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도 하고 진행 방향을 좀 결정하는데 공정 설계는 불량에 대한 모든 불량을 그 이렇게 좀 뭐 조율한다고 보면 디펙은 디펙을 조율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젠 계측 공정 관련된 신뢰성 향상은 요거는 계측 부서에서 얼마나 우리의 계측이 고도화됐는지, 얼마나 잘 측정되는지 뭐 그런 부분이고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자의 구조나 이렇게 계면 반응 분석 뭐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뭐 분석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이 소재, 키워드는 소재죠. 소재 관련된 거, 소재의 품질 관리. 그래서 소재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차세대 분석 기술 확보는 요것도 이제 요 분석은 요 분석이랑 아마 그 거의 뭐 같은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석을 어떻게 더 고도화시키는지 뭐 시뮬레이션을 하든 이제 뭐 신규로 이제 분석법을 개발하든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오른쪽은 그냥 전체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공정 설비 문제 해결의 자동화 시스템 구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앞에서 네, 요 반도체 제조 공정, 설계, 환경 최적화랑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전작가인데 공정, 8대 공정에서 갈 데가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이 자주 있어 가지고 네, 요거는 한번 이 좌측에 제조기술 담당의 공정기술의 recommended subject, 그러니까 그 출신 학과를 가지고 어느 부서가 맞는지를 좀 네, 화살표를 해 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8대 공정에 그 대부분은 뭐 포토 노광이나 뭐 임플란타를 제외하고는 모든 방식이 다 화학 공식이죠. 화학 공식이기 때문에 이 화학 공식에 이 트레이닝이 되신 학과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재료 금속이나 화학 화공 같은 경우에는 화학 공식, 화학식에 매우 최적화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분들은 뭐 CMP나 CVD나 메탈이나 디퓨전이나 클린이나 엣치는 뭐 어디를 가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문제가 되는 문제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. 고민되는 그 학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를 내가 나오면 8대 공정에 어디를 갈 수 있냐? 반도체 소자 전자계약 집적 공정 요 회로는 사실 이 8대 공정에 적합한 데는 아니고요. 아마 이 8대 공정에는 솔직히 갈 만한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. 뭐 임플란타 제가 화살표 해놨지만 임플란타나 만약에 광학을 전기전자에 광학이 있어서 저도 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광학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하면 포토 쪽에 괜찮지 않나? 물리도 마찬가지로 광학을 하셨다는 분이 있으면 포토 쪽은 갈 수 있지 않겠나? 라는 생각을 하고요. 이 전기전자 물리는 거의 유사한데 여기에 플라즈마 기초가 있잖아요.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
엣지가 이제 플라즈마를 잘 활용하고, 물론 다른 뭐 메탈에서도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지만, 아무래도 물리는 제 생각에는 엣지 정도 플라즈마를 전공했으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전기전자는 물리와 유사하게 임플란트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? 네,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기계 같은 경우에는, 네, 그, 이 메케닉 폴리싱이잖아요. 이 메케니컬한 그 데는 기계과 분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, 네, 이쪽은 기계과에서 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,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면접에서 그 면접을 넘어서는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취업이 확정되고 업무를 하게 되면 새로 배우기 때문에, 그때부터는 제 생각에는 뭐 학부가 내 그 친숙함? 그 분야에 대한 친숙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노력하면은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, 하지만 면접을 일단 뚫어야지, 한 단계를 넘어서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상관이 없다는 거지, 면접을 뚫은 단계에서는 자기 학과에 맞는 특출난 거를 깊게 파고 들어가셔야, 네, 그 면접관들의 그 패스페이를 좀, 네, 패스하시는 쪽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?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전기전자나 물리 쪽이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이제 뭐 소재나 뭐 분석이나 계측 이런 쪽으로도 가실 수가 있는데, 네, 지금은 제가 이제 8대 기술만 얘기한 거고, 그 외적으로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뭐 분량을 찾는 거라든지, 네, 이런 쪽으로도 가실 수 있기 때문에, 네, 본인의 선택과,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한 거지, 네, 학과는 영향은 있지만 본인에 따라서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공정 기술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아마도 뭐 공정 설계나 이렇게 뭐 평가 및 분석 쪽 직무가 뭐지라는 것보다는 좀 명쾌한, 그리고 이제는 좀 이렇게 알아보면 8대 기술에 대한, 8대 공정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직무라, 제가 따로 언급은 드리진 않았지만, 제가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두 번째 그가 이제는 2위를 차지한 게 공정 기술이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, 네,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